오늘 만나볼 NCS 문제 어떤 유형인가요?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유형은요, 이제 자원관리 능력과 조직 이해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원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주요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직 이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위 능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특히 이 조직 이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론 기반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만나볼 문제가 시대고시 기획에서 제공해 줬는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제가 읽을까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시행했다. 1차 서류 전형과 인적성, 면접 전형이 모두 끝나고 최종 면접자들의 점수를 확인해서 합격 점수 산출법에 따라서 합격자를 선정하려고 한다. 총점이 80점 이상인 지원자가 합격을 한다고 할 때 다음 중 합격자끼리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제 표가 나오네요. 그리고 합격 점수 산출법 공식도 나와 있고 과락 점수라고 써 있고 직업 기초 능력 60점, 의사소통 능력 50점, 문제 해결 능력 45점. 이 점수 미만이면 과락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떻게 풀까요, 이건? 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인적 자원과 관련된 문항인데요. 이렇게 문제를 푸실 때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과락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필요 없는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 과락 점수가 직업 기초 능력이 60점, 의사소통 능력이 50점, 문제 해결 능력이 45점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제외할 수 있는 아이가 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와 D가 제외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제 B와 C와 E에서 누가 이제 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산출법에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은 0.6, 의사소통 능력은 점수 받은 거에 0.3, 문제 해결 능력은 0.4 이렇게 곱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B, C, B, C, E에다가 곱해서 우리가 제일 점수가 높은 두 명을 골라줘야겠죠. E는 겹치니까 굳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B와 C 중에서, 그러니까 선택지 중에서 B와 C만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65 곱하기 0.6, 70 곱하기 0.3, 55 곱하기 0.4. 저는 B가 답인 걸로 나왔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원래는 우리가 65점, 70점 이렇게 받은 점수에다가 지금 곱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곱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55점 같은 경우에는 또 계산하기가 복잡해질 수 있고 더군다나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만약 2를 계산하게 됐을 때 49 곱하기 0.4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만약 이렇게 되면 계산을 다 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냥 계산 안 했거든요, E는. 어차피 비슷하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어쨌든 A랑 D는 날아가니까 3번, 4번 중에서 선택을 한다로 계산하고 E는 어차피 공통이니까 어차피 맞는 거고 그럼 B하고 C 중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65, 55라고 돼 있으니까 곱하니까 딱 떨어지더라고요. 소수점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곱하는 게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 이 숫자가 이제 깨끗하고 깔끔할 때는 하셔도 괜찮은데 안 깨끗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안 깨끗한 경우에는 이제 제가 또 들고 왔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주시냐면요. 여기 우리가 B랑 C랑 E 중에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기준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기준으로 잡은 후에 그 아이의 차이를 구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차이 점수에다가 이제 접근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풀이법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실제로 곱해서 답을 더해주는 이제 점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팁으로 갖고 온 건데 저는 현재 C를 기준으로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C를 기준으로 봤을 때 차이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어차피 B는 다 플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B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2를 보려고 했는데 지금 가중치로 봤을 때 0.6이잖아요. 그 가중치가 높은 거에 점수가 높기 때문에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뭐 25점, 30점 차이가 나지만 거의 점수가 비슷했을 때는 0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굳이 그 곱하기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잡고 차이를 이용해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풀어봤고 계속해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박선영 아나운서가 읽어주세요. 네, 사업자는 30만 원 이상 거래 금액에 대해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물론 30만 원 미만의 거래 금액도 소비자 요청이 있으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거래 사실과 거래 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현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에 대한 과태료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코드로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 영수증 발급으로 인정한다. 네, 단 제시문에 제시된 업종의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자입니다. 네. 그리고 문제예요. 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2020년 4월 1일 집을 산 철수는 중개료 70만 원에 대해서 30만 원은 신용카드로, 40만 원은 현금으로 결제했으나 부동산 중개인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철수는 같은 해 4월 29일 부동산 중개인이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신고했고요. 이때 철수에게 주어지는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지문을 보고 일단은 그 당구장 표시라고 하나요? 이런 표시돼 있는 거를 봤더니 단 제시문에 제시된 업종의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자이다. 이건 뭐 힌트가 안 되네요. 어차피 그쵸. 이거는 문제 풀어야 되니까. 네. 풀어보다 보면 저는 이렇게 풀었거든요. 어쨌든 4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으니까 그 금액에 위에 보니까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5분의 1 곱해가지고 8만 원 이렇게 했는데 맞나요? 일단은요, 여기에서 과태료가 얼마인지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요? 아, 네. 틀렸네. 자, 40만 원이 현금이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이제 과태료를 지불한다고 했을 때 과태료는 우리 그 금액의 절반을 과태료로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40만 원의 절반이 20만 원이 바로 과태료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포상금은 이 과태료의 20%를 준다라고 과태료의 했습니다. 20%. 네. 아.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의 20%인 4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아, 문제를 잘못 읽었네요. 괜찮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군요. 이거 그 풀 때 처음에 볼 때 재빠르게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떤 식으로 좀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지금 2번과 3번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제시문을 먼저 보기보다는 네. 문제로 먼저 접근을 하셔서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해당 부분을 제시문에서 찾는 것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은 4월 1일이고 그 다음에 40만 원이 현금 결제를 했고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안 했고 우리가 포상금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시문으로 와서 포상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만 찾아서 접근을 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바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3번 문제는 정호는 2020년 6월 5일 법무 서비스 대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업주는 국세청의 지정 코드로 자진 발급을 했다. 마음이 변한 정호는 업주가 현금 영수증 당연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0년 6월 12일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를 했다. 이때 신고 포상금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네. 네, 저 또 틀릴까봐 섣부르게 말을 못하겠네요. 당당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당하게 저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맞습니다. 1번이에요. 네,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여기에서 그냥 요 앞에 내용을 모르더라도 읽었을 때 느낌상 이거 발급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너가 안 받겠다고 했잖아.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받을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위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현금 영수증을 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그 사업자가 지정 코드로 자진 발급을 했을 때에는 현금 영수증을 이미 발급을 했다라고 현금으로. 인정을 해주건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 번째. 네, 세 번째 네. 보시게 되면 네. 국세청에서 지정한 코드로 발급할 수 있고 이 경우에 현금 영수증 발급으로 인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도 맞췄네요. 다음 문제 네, 다음 4번으로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보겠습니다. 하죠. 우리 네, 박선영 아나운서가 읽어주시죠. 네, 조직 이해 능력이고요. 문제 4번입니다. A 회사는 새롭게 개발한 립스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다음 제시문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안으로 올바른 것은 문제입니다. 네, A 회사 립스틱의 특징은 지속력과 선명한 색상 그리고 2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 아기자기한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립스틱의 매출이 좋지 않고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저가 화장품이라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문도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밑에 그 아. 보기 선택지. 네, 1번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제품의 질을 인정받는다. 2번 홍보비를 2배로 늘려 더 많이 광고한다. 3번 브랜드 이름을 최대한 감추고 홍보한다. 4번 무료 증정 이벤트를 연다. 5번 타깃을 30대 여성으로 바꾼다. 네. 저 이런 문제 보면 아니 두 군데서 좀 헷갈려요 항상. 그리고 너무 터무니없는 지문들도 보이고 보기도 네. 보이고. 네, 그래서 저는 섣부르게 답을 못 말하겠어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약간 좀 헷갈리는데 저는 우선은- 1번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1번. 네. 저는 홍보가 또 안 된다고 해가지고 2번? 네, 맞아요. 이 문제 자체가 원래 이 조직 이해 능력이 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1번, 네. 3번 좀 헷갈렸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근데 1번으로 이름을 저는. 감추면은 좀 너무 그렇지 않나? 이름을 감추고 어쨌든 여기서 원하는 게 팔아야 되는 거니까 아. 그게 아닐까요? 자, 일단은요. 여기서 포인트가 20대 여성을 이미 타깃으로 한 제품이기 때문에 네. 5번을 지울 할 수 수가 있겠죠. 없-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요. 지금 매출이 좋지 않고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홍보를 이미 하고는 있는데 이 아. 홍보가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홍보비를 2배로 늘려서 하는 거는 조금 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거고요. 자, 그다음에 조사 결과 이제 브랜드 이미지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브랜드 자체가 이제 저가 브랜드라고 하는 그 이미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선입견을 빼고 볼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 아 맞췄네요. 아, 뿌듯하네. 립스틱도 안 써본 남자가 맞췄네요. 박선영 아나운서를 이겼네요. 농담이고요. 자, 네. 4번 풀어봤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5번. 다음 사례 중 경영 활동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고려할 때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가. 다음 시즌 우승을 목표로 해외 전지훈련에 참여하여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단과 이를 운영하는 구단 직원들. 나. 자발적인 참여로 뜻을 같이 한 동료들과 함께 매주 어려운 이웃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SC. 다. 교육지원 대대장으로서 사병들의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훈련장 관리와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W 대령과 참모진. 라. 영화 촬영을 앞두고 시나리오와 제작 콘셉트를 회의하기 위해 모인 감독 그리고 스태프와 출연 배우들. 마. 대기업을 그만두고 가족들과 함께 조그만 무역회사를 차려 손수 제작한 밀집 가방을 동남아로 수출하고 있는 B씨. 자, 경영 활동 이 구성 요소를 고려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 무슨 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경영 활동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알고 있어야 네. 여기에서 이게 경영 활동인지 아닌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경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를 고려해 보면 돈. 네, 그쵸. 돈입니다. 네, 돈을 위해서 뭔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활동들만 체크를 해주셔도 네. 아마 크게 문제 없이 고르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그러면 들거든요. 저는 나. 나요? 네. 왜요? 봉사활동은 돈 안 받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저는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저도 네.
나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여기 밑에 써있어 저거 답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 나예요. 네. 네, 빨리 봤어야 화면이 돼요. 넘어가서 당황하셨을 네. 텐데, 자 일단은 가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해외 전지 훈련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전지 훈련 같은 경우에는 앞에 목표가 있죠. 네, 목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게 된다. 그 경영 활동에서도 이제 목적, 경영 목적과 그 인적 자원, 자금, 경영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 활동의 구성 요소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목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가에서는 아 이게 경영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훈련장 관리와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거에서 이제 경영 활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라의 경우에는 이제 컨셉 회의거든요. 시나리오와 제작 컨셉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네. 보면은 경영 목적과 경영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컨셉으로 할지 이런 부분들. 자, 그다음에 마에서는 여기 이게 아마 나와 마에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마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그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대기업을 그만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역회사를 차려서 손수 제작한 밀집 가방을 수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 목적에서도 이제 수출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 경영 전략에서도 이제 조그만한 그런 가방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영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경우에는요, 봉사활동 맞아요. 봉사활동은 목적이나 인적 자원 부분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경영활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보기 어렵다라고 네. 할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이렇게 푸시는 거 보니까 저는 사실 거의 찍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경영 활동이고 뭐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돈을 벌거나 돈을 손해 보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 시즌 우승을 목표로 참여를 하면, 만약에 거기서 성적 못 이루면, 성적 떨어지면, 잘하면 돈을 버는 거고 잘못하면 돈을 잃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는 그 훈련장 관리 유지에 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뭐 고장 나거나 부서지면 또 추가로 돈 드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다. 영화 잘 되면 돈 버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했고요. 이것도 밀집 가방을 수출 잘하면 돈 번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경영활동의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금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주셔도 좋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경영 활동이라는 구성 요소라는 이제 선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뭐 선 지식 부분 같은 거를 따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NCS 공식 사이트에서 네. 이 학습자용과 교수자용으로 해서 교과서처럼 10가지 영역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리해둔 자료를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로드된 자료 기반으로 해서 현재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시고 개인적으로 한 번씩 정리해 주시면 이런 문제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고의 질문을 했었네요. 자, 다음 문제 박선영 아나운서 읽어주시죠. 네, 다음 문제고요. 다음 이 보기 중에서 비영리 조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른 것은 문제고요. 기억은 사기업, 니은 정부 조직, 디귿 병원, 리을 대학, 미음 시민단체. 저는 정답은요? 비영리 조직. 이게 NGO 단체 뭐 그런 거예요? 아닌가요? 비영리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리,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않는, 그런 조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사실 그 3번 선택을 했는데, 네, 3번. 시민단체는, 근데 시민단체도 돈 벌지 않나? 이 생각도 들고, 정부 조직도 돈을 벌지 않나? 병원은 어차피 뭐 돈을 많이 추구를 하는 곳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약간 그러잖아요. 사기업이야 뭐 당연한 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될것 얘도 같은데. 지식이 조금 맞죠? 필요한데요. 네. 여기에서 진짜 정말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병원이 비영리 조직인가 그러니까. 이거든요. 근데 보건소는 비영리죠? 아닌가? 그것도 영리예요? 병원도 비영리 조직에 속합니다. 속해요? 네. 오. 그리고 대학도 비영리 조직에 속합니다. 뭐야? 5번 아니에요? 다음 5번이에요? 거? 네, 그래서 저 정답은 5번 했어요. 5번입니다. 네. 병원이. 네, 그래서 이제 병원 가면 근데 말씀대로 우리가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많이 보거나 하면 정말 그 이익 추구를 위해서 되게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그거를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학도 내가 이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가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봐주시는 그렇게 것이 보시는구나. 좋습니다. 네, 드라마 뭐 이렇게 보고 나서 저는 뭐 병원장들이 맨날 나오면 뭐 실적 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이 영리 조직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네, 그래서 많이 이 문제를 네. 많이 내요. 그리고 비영리 조직, 이제 영리 조직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올 때 꼭 들어가는 게 이제 병원과 대학이 꼭 대학.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이거 것 같아요. 말고도 있나요? 또 비영리 조직. 우리가 비영리 좀 헷갈리는 조직의 거. 대부분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예시 정도로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조직을 좀 나누는 부분들을 좀 팁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조직을 이제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네. 기준이 공식성이 있냐, 영리성이 있냐, 그리고 조직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공식성에서는 이제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거. 영리에 의해서 이익을 추구하냐, 추구하지 않냐. 요런 두 가지, 그다음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또 소규모, 대규모 이렇게 기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조직의 능력에서 이것들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좀 출제되고 네. 있기 때문에 이 기준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아까 추천드린 그 교재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원포인트 레슨 해주시죠. 네, 일단은요, 그 자원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수리 영역이면서 문제 해결이면서 의사소통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관리 능력에서는 조금 더 다방면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직이해처럼 이런 하위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론 기반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NCS 공식 사이트에서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반드시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